결국에는 우리 몸은 면역 체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는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잘하는 전문가를 찾아야 되고 보형물을 쓰지 말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코 성형수술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? 뭐 간단하게 원래 기본적인 자기 구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1시간 내외로 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은 조금 더 어려운 환자들이 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비중격이 없거나 비중격이 많이 휘거나 이런 분들을 수술하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걸리는 것 같고 거기에서 또 늑연골을 우리가 연골을 이식을 해줘야 되거든요. 비중격이 없는데 뭘로 하겠어요? 귀연골은 양이 좀 부족해요. 귀를 또 많이 빼면 또 이게 귀에 변형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늑연골을 또 많이 쓰는데 이 늑연골을 앞쪽에 보강을 해서 다시 만들고 늑연골 꼬매고 뭐 이런 시간까지 하면 늑연골까지 사용하면 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. 그 코 성형을 하고 나서 이 붓기가 빠지는 시간하고 회복 기간이 어떻게 돼요? 보통 큰 붓기는 일주일 안에 다 빠집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출혈이 많지 않게 지혈제를 많이 또 쓰면서 하기 때문에 많이 붓지 않게 수술을 해요. 그러면은 우선 일주일이면 빠지고 보통 한 달 내에 어느 정도 형태는 다 잘 나오고 일주일만 지나도 외부 활동은 가능하고요.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기 소잡기로 큰 혈관은 다 잡아요. 근데 이제 작은 혈관까지 너무 보비라고 하는데 전기 소잡기로 다 잡으면 결국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면서 또 그걸로 인해서 피부 변형이나 괴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기 소잡기로 다 잡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큰 혈관들은 잡지만 나머지 것들은 지혈제를 사용합니다. 지혈제를 사용해서 혈관을 딱 안정시키면 그게 오히려 더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고 피부도 잘 보존시키는 것 같습니다. 원장님은 코 수술하셨나요? 제가 코 이야기 많이 듣는데 진짜 왜 너는 코 수술 안 하냐, 왜 이렇게 코가 못생겼냐, 환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. 코가 너무 낮다고. 근데 저도 하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의사를 못 만나가지고 셀프는 안 되니까. 그렇죠.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부작용 생긴 분들 많이 하다 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름 또 저는 만족합니다. 만족하기 때문에 제가 배우가 아니잖아요. 그 원장님뿐만이 아니라 성형외과 의사분들이 사실 성형을 한 번 별로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. 왜 그러세요? 제 생각에는 그냥 자기의 그 자아가 강해서 그러지 않을까요? 아니면 서로를 못 믿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서로 막 욕하는 의사들도 많잖아요. 막 유튜브에서도 싸우기도 하고. 보통 남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거의 90%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아따 그놈 잘생겼네. 네, 남자들은 그래요. 이 정도면 뭐 아주 좋아. 이렇게 남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여자들은 자기 얼굴을 보면서 난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다른 것 같아요. 뭐 요즘에 여자 선생님도 많지만 예전에는 남자 선생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아들이 강해요. 의사들이 자아들이 강해서 더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너한테 못 맡기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원장님은 정말 라식을 안 하시는 건가요? 라식을 안과 선생님들이 저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정밀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눈이 이제 뭐 노안도 오고 막 그랬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쓰면 다 보이거든요. 근데 이제 라식이라는 거는 우선 각막을 이렇게 건드리고 이러는 거라서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제 더 치명적일 수 있다. 이것도 저를 안 해주려고 해요. 모르겠어요. 어떤 하지 말라고 계속.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안 하고 있고 렌즈 삽입술도 별로 권하지 않더라고요. 나중에 일 다 끝나면 해라. 은퇴하시면 해라.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 일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. 그렇죠. 뭐 보이기만 하면 되는데. 그 요즘 성형관광 우리나라 성형 강국이라 외국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원장님께서도 외국인들 수술 많이 하시나요? 많이 하죠. 많이 오시고 코로나 전에는 진짜 많았고 저희도 중국 팀 직원이 5명이나 있었어요. 저희가 이제 층이 분리되어 있는데 3층에는 아예 중국 팀이 딱 있으면서 그거 다 서로 연락하고 그리고 사후 관리해주고 그리고 오면은 잡는 숙소까지 다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주춤한 상태고 다시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고요. 아직은 옛날 같이 활성화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원장님 제가 그 SNS나 이런 거를 많이 보면 원장님 외국에서 학교 활동이나 그 강연 또 진료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네. 태국 네네. 많이 다니셨죠? 네네 많이 다녔죠. 그 외국인하고 한국인하고 이 수술하는 방법이 혹시 다른가요? 기본적으로 서양인들은
연골이 되게 튼튼합니다. 그러니까 그 비중격 연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 발달돼 있어요. 그 서양 쪽에 피를 받은 사람들은 수술하기가 되게 편해요. 그런데 이제 동양인들, 특히 이제 남방 쪽은 정말 연골이 없어요. 어떻게 보면 베트남이나 뭐 중국 남방 쪽은 정말 종이보다 얇은 그런 환자들도 꽤 많습니다. 그런 환자들은 설명을 미리 해주고 그냥 막연하게 내가 수술하면 막연하게 좋아지겠지. 그래서 이제 그냥 수술을 했을 때 부작용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. 환자들마다 인종마다 그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구조를 잘 체크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환자한테 설명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걸 하면 안 되겠죠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진짜 아낌없이 코에 대해서 진짜 원장님 정말 진심이신 것 같은데요. 이 마지막으로 코 성형에 대해서 많이 정리해 주세요. 이제 제가 코 성형과 코 수술만 거의 한 25년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부작용이고 변형이세요.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부작용인데 이제 항상 실리콘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. 실리콘을 뭐 콧대에 쓸 수는 있는데 이 실리콘이라는 물질은 예방 접종과 똑같다고 제가 설명을 해요. 처음에 우리가 독감이 돌 것 같으면 독감 접종을 하죠. 우리 몸에서 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생기게 만들어 놔요. 그 다음에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때요? 바로 공격을 해서 독감 바이러스를 퇴치를 시킨단 말이에요. 우리가 실리콘으로 처음에 수술을 하면 우리 몸은 그때는 면역 체계가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. 그냥 뭐 어떤 보형물이 들어왔나 보다 하고 그 실리콘 주변으로 캡슐을 딱 만듭니다. 우리 몸이랑 섞이지 않게. 그래서 그냥 처음 수술한 게 죽을 때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예전에 한 것들이 그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발달하지 못해서 튀어나오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재수술부터는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, 여섯 번째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리콘에 대한 부형 구축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제가 환자를 수술하면서 느끼는 거예요. 수술은 되게 잘 해놨는데 수술할 때는 괜찮았는데 아물면서 계속 코가 짧아지고 문제가 생겨요. 그거는 실리콘이라는 그 물질에 대해서 이제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가 생겨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 주변으로 피부가 굉장히 딱딱해져요. 그러면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도 좋아지지가 않습니다. 계속 딱딱하고 변형이 돼 있어요. 그럼 실리콘을 빼줘야 되거든요. 근데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재수술부터는 실리콘을 넣지 않고 연골 조직 위주로 수술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그러면 연골, 자기 연골만 가지고 가면 내 거니까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. 과도한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. 아까 코가 작은데 늘려야 되는데 이만큼만 늘려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늘리면 안 늘어나잖아요. 그런 거랑 똑같아요. 늘어나는 만큼만 하고 어느 정도 했을 때는 부작용이 거의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실리콘 부작용이나 부축이 오신 분들을 수술을 다 연골로만 하거든요.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있어요. 지금까지도 제가 오랫동안 본 사람들 중에서 10년이 넘으신 분들도 있고, 물론 이제 저도 보형물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보형물 쓴 환자들이 다시 문제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제가 했던 환자들이 다시 오시는 분도 있어요. 그럼 다시 설명하고 실리콘을 쓰지 말고 연골로 다시 하시죠.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결국에는 우리 몸은 면역 체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는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잘하는 전문가를 찾아야 되고 보형물을 쓰지 말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게 연골을 이제 본인의 걸 빼는 거잖아요. 네네. 근데 이제 신체 이제 그 연골 있다는 건 이게 피로에 의해서 있는 건데 빼서 사용해도 되는지.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. 새장이 보면 새 그 철사들이 쫙 있죠.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중간 걸 빼면 작은 새들은 나올 수도 있겠죠. 보호가 잘 안 되겠죠. 조금 아래 거 빼면 되거든요. 조금 아래쪽 거 빼면은 그 뺀 자리를 우리가 뼈를 빼는 게 아니에요. 물렁뼈를 빼요. 연골을 빼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뺀 자리는 또 살이 다 찹니다. 살이 다 차서 딱 메꿔져요. 그래서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됩니다. 그 뺀 데가 보호가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위로 가면 갈수록 심장이나 간이나 이런 주요 장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성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. 떼다가.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배잖아요. 배. 복막 쪽이라서 조금 더 안전하죠. 그리고 그 뺀 데가 다 살이 찹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,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기대가 됩니다. 네. 이번 시간은 이제 코 성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했고요.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